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우리 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긴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도 비가 내리며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며 포항과 경주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이 비구름은 계속해서 서해상으로 북진하며 내일 아침까지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20mm로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후텁지근함은 남아있지만 비가 오는 동안 무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주말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합니다. 수산물 기피 현상에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수산업계에선 아예 일을 그만두겠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최대 수산물 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손님들로 가득해야 할 시장이 한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평상시에 한 바구니에 10,000원 정도에 팔리던 이 생선은 지금은 한 바구니에 3,000원에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접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이 이래 안 될 수가 없었다, 여태까지. 22년 동안 해도. 진짜로 안 된다. 하루 이틀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생선이 안 팔리니까 생계가 위험할 수밖에 없어. 보상은 받아봐야 그뿐이라 생계 앞으로 후세들이 문제지. 앞으로가 걱정되는 건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안 사 먹지 뭐 진짜 솔직히 내일부터 한다며. 먹지. 안 살 거야. 이번에 사고 안 사 이제. 뭐 굶더라도 그냥 먹으면 저거 해야지. 고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수산물 기피 현상에 어민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적이던 업 한 장은 텅 비었습니다. 장사가 좀 될 때는 차들이 마당이 꽉 찬다고 요조라고 조조라고 꽉 차는데 지금 차가 없잖아요. 횟집에 손님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고기 사라를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17년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장사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수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한마음이에요. 이거 안 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죠. 경비는 오르고 소비 감소로 수산물 가격은 폭락하면서 조업을 그만두겠다는 어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가 단가가 반 이상으로 하락됐으니까 그 어민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요. 그 이제 뭐 내일 방류 시켜버리면 더 힘들다고 봐야지. 배가 출항 못해요 내일부터 이제. 동해안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산업계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에서는 80여 개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류를 결정한 일본뿐 아니라 동조한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과 규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당 안에서조차 정부를 향한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시민사회, 학회, 종교계 등 8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심판 대구 시국회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 어민뿐 아니라 주변국과 태평양 도서국 시민, 바다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범죄라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앞서 오염수 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로비가 드러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부실한 검증을 맹신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권 퇴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검증 절차조차도 관철하지 못하는 정부가 후쿠시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 안에서조차 강도 높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나 하는 비겁한 정권이고 의혹투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이 홍보하는 그런 영상 제작물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대하는 나라의 입장입니까? 그래 놓고 그 따르고 속 다르다는 게 속으로는 뒤로는 다 찬성해 놓고 겉으로는 국민 여러분 찬성이나 지지는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러니까 아니 국민이 바보입니까? 일제강제징용 제3자 변제,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핵오염수 방류, 동조까지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치는 굴욕적인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과 규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동해안으로 흘러들 경우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경주 시민들이 하나둘 쓰러집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바다 생태계가 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생물 농축을 통해 바다 생물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인간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세슘 농도가 한 10베크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서는 18,000베크렐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방류가 된다라면은 더욱더 많은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134만여 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시점을 알 수 없는 만큼 이번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고 나면 끝나는 시점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폐로가 되기 전까지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30년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는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오염수 방류를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은 결국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의 어떤 전제가 되는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평가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67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영덕에 올해 14만 1천여 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47%나 늘었고 경주에도 10만 9천여 명이 찾아 지난해보다 34% 증가했습니다. 또 포항은 이번 주말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27만 2천여 명이 찾아 지난해 23만 4천여 명에 비해 16% 늘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영장 없이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했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상으로 집행한 영장에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빼라는 등의 내용은 군사법원법에 어긋난 지시로 수사단장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적법한 군사법 시스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속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2차 전지 분야 석학 및 전문가들로 전지보곡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글로벌 초격차 선도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10월에는 2차 전지 기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월에는 배터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생산, 양극재 매출액 70조 원을 달성해 세계 1위 양극재 생산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달 초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침팬지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포획된 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동물원 환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동물원 이전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달성공원에 있는 침팬지 사육장. 최근 한 마리가 탈출했다 폐사한 이후 알렉스로 불리는 한 마리만 남았는데 바닥 한편에 늘어져 있습니다. 곰이나 사자도 마찬가지 낮잠을 자거나 더위를 피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잠만 자고 굶기만 해서 슬퍼요. 계속 눕고만 있고 문 안에서만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불쌍하고 아파 보여요. 낡은 시설보다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이 문제로 꼽힙니다. 코끼리는 한자리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정형 행동을 보인 지 오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실내 전시장에서 청금강 앵무는 자해해 몸통 털이 다 뽑혔습니다. 얼룩말처럼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단독 생활하고 안전을 위해 섬처럼 만들어진 야외 방사장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공간도 좁기 때문에 굉장히 외딴 섬 같은 구조가 됐고 안에 행동 풍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나 이런 것들도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잠을 자는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대구 도심 한가운데에 달성공원 동물원이 들어선 건 1970년입니다. 그동안 낡은 시설 문제가 자주 지적됐지만 문화재인 달성 토성안에 있어 보수 외의 개발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3년 전 대구시는 2022년까지 수성구 삼덕동 일대에 대구 대공원을 조성해 지금보다 더 넓게 동물원을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동물 사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부지 매입이 80%가량 끝나 올 연말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빨라도 4년 뒤인데 그마저도 확정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일단 좀 더 하셔야겠죠. 하시면서 더 중요한 거는 안에 있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동물 쪽의 전문가.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자문도 좀 구하시고 말 그대로 동물이 말도 못하니까 그냥 들어가 말 그대로 갇혀서 평생을 사는 건데 그러면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에게는 친숙한 휴식 공간이자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달성공원이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시는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신임센터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공모에 나섰지만 적격자가 없어 다음 달 1일까지 재응모를 받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관련 분야 학위와 경력에 따라 응모 제한이 있으며 신임센터장의 경우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9대 포항공대 총장에 선임된 김성근 삼성미래기술 육성재단 이사장이 어제 포항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김성근 포항공대 총장 내정자는 미국의 경우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포항공대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기 연수제도 및 복수학위제를 도입해 외국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포항공대 연구중심 의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으로 동네 마트 물건을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11개 중소형 마트가 물류 일괄 처리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가까운 동네 마트의 상품을 주문하면 물류센터에서 재고를 확인한 뒤 불응을 통해 1시간 안에 배송하게 됩니다. 경주시는 제1회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인 아이캔스피크 경주 참가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대상은 경주에 거주하는 10살 이상 18살 이하 재학 중인 아동 청소년이며 개인 또는 2인 이상 6인 이하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과 예산 확보 등 부서별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 경북 금융기관 총수신 잔액은 270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천억 원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긴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길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도 비가 내리며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며 포항과 경주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이 비구름은 계속해서 서해상으로 북진하며 내일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20mm로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강한 비를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후텁지근함은 남아있지만 비가 오는 동안 무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빛 흐리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대구와 구미의 기온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28도, 구미는 2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2도입니다. 봉화는 21도고요. 안동의 낮 기온은 29도, 봉화는 26도로 어제보다 기온 낮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주말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